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서울 지역 브리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서울 소식도 한 번씩 전해드릴게요. 언론에서 떠드는 것만큼 서울은 화려할까?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느껴지네요.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이거 숫자 보이시나요? 3월달 1389건. 부산보다도 못한 거래량이죠. 2월도 그렇고 1월도 그렇고 부산보다 거래량이 더 적습니다. 서울 전년 동을과 대비해 봐도 도대체 얼마나 적은 건지 한 3분의 1 수준? 3분의 1 수준. 부산과 대구는 전년 동을 대비 2분의 1 수준인데 2분의 1 수준인데 서울은 거래량이 더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2월의 거래량은 이거 한 4분의 1. 1월의 거래량은 5분의 1. 최근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모양새가 이 모양입니다. 거래량 결코 많지 않아요. 언론에서는 뭐 거래가 다시 대선 이후에 거래가 늘어난다든지 뭐 재건축 다시 꿈틀이라든지 이런 뉴스를 연일 쏟아내고 있지만 거래량 전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건당 거래대금도 살펴보시면은 거래대금이에요. 전체 거래대금 총액을 살펴보시면은 3월의 거래량 1조 3천억. 전년 동월의 거래량은 3조 8천억. 이 거래 가격이 또한 4분의 1, 3분의 1. 이 단위가 3조 단위, 3조. 많을 때는 얼마나 거래됐냐면은 14조까지 거래됐어요. 한 달에. 표로 한번 살펴보실게요. 거래 대금이 지금 어느 수준으로 위축되어 있냐. 좀 심했을 때는 여기 7천억, 8천억입니다. 8천억. 17년에서 21년에 2월달 거래 대금 총 합쳐보면은, 거래량 평균을 넣어보면 약 4조 가까이 되는데, 이 8천억 수준인 거예요. 이게 단순히 거래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움직이는 돈의 단위가 이거 몇 분이에요? 5분의 1토막이에요. 5분의 1토막. 3월 그나마 거래량이 살아났다는 3월. 아직 집계는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요. 1조 3천억 수준이에요. 예년의 평균은 3조 7천억. 거의 3분의 1토막이잖아요. 예년 평균의 3분의 1토막. 한창 전성기에 비하면 이거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거. 14조까지도 거래될 때가 있었어요. 총 거래 대금이. 그때의 10분의 1토막. 거래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 느껴지시죠? 건당 거래 대금. 이 보세요. 작년에 화려했던 그 시절을 뒤로하고, 이 9월달, 작년 9월 이후로 평균 거래 대금이 꺾여 내려오기 시작한 것이, 올해 살짝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만, 전년 건당 거래 대금 아래에서 놀고 있네요. 그래도 이건 조금 약간 고무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건당 거래 대금 자체는 올라갔어요. 집값이 원체 올랐으니까 뭐 올라갈 수 있는 현상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가격대별 거래량이 얼마나 적으냐면 2월의 거래량 아까 최천 건이 되지 않던 거래량 이 시절이 없어. 이 줄을 타고 한참 가도 IMF 정도 가야지 나타나지. 이거 2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지 이 정도 거래량이 나타나는데 자 세종권이 들어서고 요런 반등 V자형 혹은 U자형 반등 여기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해봐야 요까지 올라올 거예요. 요렇게 다시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거래량이 반등이 일어난다고 한들 예전처럼 화려했던 왼쪽에 이런 큰 U자형 이런 반등보다는 살짝 반등 이렇게 미풍에 그치지 않을까. 워낙 이 소득 대비 집값이 원체 높다 보니까 미풍에 그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쏟아낸다고 한들 6억 미만 거래 비율 35%. 6억 미만도 서울에는 제법 많이 거래가 되네요. 거의 한 40%. 이렇게 20% 이하까지 떨어졌던 것이 이 싼 것들만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네요. 싼 것들, 뭔가 추세가 바뀐 듯한 느낌이 드나요? 요렇게 추세를 한번 그려본다면, 6억 미만 거래 비중이 점점 줄어들던 것이 지금은 뭔가 조짐이 조금 다르긴 해요. 15억 이상 거래량. 이 대출도 안 나오는 이 어마무시한 물건들의 거래량 없어요. 이게 납작해지는 현상들 나타날 거예요, 아마. 부산에서도 보시잖아요. 부산 분들도 이렇게 갑자기 부산에서는 제가 고가 물건들 6억 이상으로 대충 잡아봤는데 서울은 저가 물건 기준이 6억으로 잡고 이래요. 좀 도시별로 급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키 맞추기 안 되잖아요. 인구의 그 도시의 크기에 혹은 그 도시의 인구에 걸맞는 집값을 가지는 게 지금 근래의 모습으로 나타나던데 어쨌든 서울도
고가 물건의 거래는 바닥을 기고 있다. 그럼 비율이 얼마나 되냐 보니까 한 15% 정도 되네요. 15%. 야, 6억, 15억 이상이 15%. 아, 요거 외우기 좋네요. 부산은 6억 이상이 8% 정도. 요 정도 거래잖아요. 서울에 6억 이상, 이런 노란색부터 비중을 따져본다면은, 야, 이거 거의 절반 가까이, 이 엄청난, 이 퍼센트는 몇 퍼센트인가요? 6억 이상 거래를 따지자면 40%? 훨씬 더 높네요. 아까 좀 전에 봤을 때, 6억 미만의 거래가 40%였기 때문에 6억 이상 거래되는 것이 60%. 야,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6억 이상 거래가 60%예요. 전체 거래 차지하는 비중이, 이 서울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부산은 어느 정도였냐? 6억 이상이 차지하는 거래 비중이 8%. 아니, 넘사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대구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6억 이상 거래가 4%. 야, 이건 격차가 너무 심해요.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럼 키 맞추기를 갈까요? 부산이 서울 키 맞추기를 갈까요? 서울이 부산 키 맞추기 하러 올까요? 네, 한번 다음에도, 다음 때에도 계속 말씀드릴게요. 구별 거래량. 재건축으로 인해서 뭔가 어디 꿈틀댄다는 곳. 이 늘어나는 거래로 이렇게도 꿈틀꿈틀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떨어지는 거, 이걸 먼저 보셔야 해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전체적으로 거래량 많이 위축되어 있고, 언론에서 떠드는 것만큼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네요. 자, 그 외에 다른 구들도 양천구, 강서구 이렇게 관심 있는 구가 있으시다면 잠시 멈춰놓고 그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이렇게 순서적으로 봐도 어느 구역을,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반짝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전의 거래량 절대 회복하지 못할 것처럼 엄청난 거래량. 그 21년 9월 나름 화려했던 요 시절들에 비해서는 거의 피크를 찍을 때네요. 노란색 요 기둥이 거의 피크를 찍을 때 무렵이라서 그 이후로 거래량 회복 요원해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살펴보시면 여기 잠깐 오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요거 18년도 자료는 제외하고요. 나머지 자료들 보시면은 이 전년 동월과 비교해 봤을 때 전세 거래량 3월 전세 거래량 전년 동월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전세 거래량 엎치락뒤치락 네. 결코 줄었다고 보기에는 애매하고요. 전세 보증금 합은 얼마가 되냐 하면은 이 단위가 억인데요. 한 달에 한 5조에서 6조 정도, 5에서 6조 정도의 한 달 보증금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이네요. 전세 보증금이 얼마나 되냐 보니까 이 높아지긴 높아졌어요. 수치가 한창 높을 때 12월에 거래 6조 3천억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이 예년 1월 달의 모습에 비교했을 때 보증금 합은 점점 커져 나가는 모습. 네, 세입자들이 더 많은 전세 보증금을 싸들고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평균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됐냐? 전세가 임대차사법 시행 2+2 1차 종료를 앞두고 천정부지로 오를 거라고 했는데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9월 달에 거의 정점을 찍었잖아요. 거래 대금이 그 이후로 떨어지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한 달, 두 달, 2개월 후에 전세 가격도 꺾여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꺾여 내려왔어요. 지금 꺾여 내려와서 평균 전세 가격은 전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 요 거래량만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시고요. 뭐 크게 늘거나 줄거나 이런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모습. 전세 거래량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6억 미만의 거래 비중, 전세 비중이 최근 들어서 좀 높아졌네요. 네, 금리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10억 이상 거래량도 굉장합니다. 전세, 집값도 비싸지만 전세 가격도 굉장히 비싸다. 10억 이상 거래 비중은 그렇게 또 뭐 비율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고가의 전세라고 할 만한 물건의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네요. 근래 들어서 좀 떨어지는 흐름, 고가 전세 비중도 좀 떨어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아파트 월세 거래량, 이 전년 동월과 비교해 봤을 때 월세 거래량 압도적으로 높아졌네요. 반전세의 영향으로 월세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아진 걸로 보입니다. 평균 서울 사람들은 평균 월세를 얼마 정도 내고 살고 있을까 보니까 대략 한 90만원 정도 내고 있네요. 90만원. 부산은 어느 정도 내죠? 한 55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의 월세를 내는데 서울 사람들 더 비싼 월세를 부담하고 있네요. 보증금 수준도 좀 다르죠?
서울이 아까 90만원 월세였고 보증금은 2억. 보증금 2억에 90만원이 서울에 월세 사는 사람들의 평균이고요. 부산은 보증금 6천만원에 한 60만원 정도. 요게 부산의 모습이에요. 서울과 부산 1의 도시와 2의 도시 이 격차가 너무 크게 느껴지네요. 평균 월세 보증금도 떨어지는 추세 맞죠? 4월달 반짝 올라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금리의 영향으로 줄어들고 있다. 서울 임대 거래량 1월, 2월까지 보시면은 전년 동월을 뛰어넘는 임대 거래량 보였고요. 3월도 거의 뭐 유사한 형태. 어쨌든 엎치락뒤치락 서울의 임대 시장은 다른 광역시에 위축되는 모습에 비해서는 거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요거 제가 요걸 보고 서울 사람들이 팔고 싶은 욕구가 느껴진다고 말씀드렸던 게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대선이고 뭐고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오히려 팔고자 하는 욕구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워낙 이게 양도했을 경우에 차익이 크다 보니까 차익이 크다는 말은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커진다는 말이고 양도소득세가 커지면 이게 오른 폭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 차익을 이게 이익 실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매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 어느 수준까지냐면은 그래도 이게 시장이 흔들린 만큼 그렇게 줄어들진 않은 걸로 보이네요. 요 무렵에 전세 잘 안 빠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 매물대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매물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을 뒤흔들려면 지금 매물수에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서 2020년에 한 8,000건 이 수준까지 오면은 정말 시장이 막 들썩들썩거릴 거예요. 근데 그 수준까지 가기에는 현재 매물이 너무 많다. 줄어도 표시 안 날 정도로 아직까지 매물은 많이 있다. 월세 물량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한창 적을 때에 비해서 2배예요. 2배. 이 매물들도 다른 광역시 지역, 부산 지역이나 이런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면 얘들이 다시 매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서울은 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 아직까지 광역시, 부산에 비해서는 부산은 요게 감소하다가 살짝 꼬리를 들고 올라가는 요 정도의 모습인데 서울은 아직도 매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팔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지나갈게요. 자, 서울의 매수 심리. 광역시 부산이 40대죠. 40대. 서울도 거의 한 50 정도까지 저점을 찍은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60.6. 자, 이게 40 밑으로 내려오면은 서울은 근래에 40 밑으로 내려온 적이 잘 없잖아요. 2019년 5월달 이 무렵 서울 분위기 안 좋을 때였어요. 분위기 좋지 않을 때였어요. 그때가 이게 40이었어요. 얼마 전에도 삐끗삐끗 했는데 이게 크게 반등한다. 지금 흐름이 크게 반등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지금 과거처럼 U자형으로 반등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렇게 반등 저는 그렇게 썩 쉽게 보이지 않네요. 아이고 요거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소식 한 달에 한 번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